네트워크 마케팅의 장점 중 하나가 이미 기업이 만들어 놓은 인프라를 활용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제품을 내가 개발할 필요도 없고, 또 공장을 지을 필요도 없고, 물류 창고를 만들 필요도 없고, 결제 시스템이나 전산을 직접 구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 상당한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창업과 비교를 하면 초기에 필요한 자본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인프라가 다 준비되어 있고 초기 자본도 적으니까 그냥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기 자본이 작아도 사업은 사업이니까요. 내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 시간과 또 노력, 사람과 관계까지 쌓아갈 거라면 이왕이면 그 사업을 올려놓을 기업이 안정적인 기업인지부터 검토를 해야죠. 사업을 시작한다면 기업도 검토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할 때도 비슷하잖아요. 우량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면 매출은 성장하고 있는지, 또 재무적으로 안정적인지, 얼마나 오래된 기업인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저희가 봅니다. 물론 그 기업을 뼛속까지 다 알고 주식을 사는 건 아니어도 최소한 내 돈을 투자할 만한 기업인가를 보려고 하잖아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라면 오히려 더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회사의 주식을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기업의 인프라 위에 몇 년 동안 내 시간과 또 노력을 쌓아서 내 사업을 구축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PM 인터내셔널을 숫자로 보면요. PM 인터내셔널은 1993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2024년 전세계 그룹 소매 판매액은 32억 5천만 달러입니다. 2025년에는 40억 달러, 또를 기록했고 1년 만에 약 7억 5천만 달러를 증가한 겁니다. 이미 수십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한 기업이 거기서 약 23%가 성장한 겁니다. 그런데 5조 4천억 원이라고 하면 사실 숫자가 너무 커서 잘 체감이 안 되죠. 그래서 연간 그룹 소매 판매액을 단순히 시간 단위로 나눠보면 이 정도 규모예요. 연간 약 5조 4천억 원이 하루 평균 약 148억 원이고요. 시간당 평균 약 6억 2천만 원 정도. 매일 매시간 동일한 판매가 발생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2025년 연간 그룹 소매 판매액을 365일 24시간으로 단순 환산한 규모입니다.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실감이 나죠. 어느 한 매장에서 만들어진 숫자가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1년 동안 만들어진 소매 판매 규모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5조 4천억이라는 숫자보다 이것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창립 이후에 2025년까지 32년 연속으로 성장을 했고요. 한두 해 갑자기 유행해서 반짝 성장한 기업이 아니라 30년이나 넘는 시간 동안 시장에서 실제 판매를 만들어내면서 전년보다 성장하는 기록을 이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PM 인터내셔널은요, 경제적으로 독립된 가족기업입니다. 창립자인 러프 소르고 현재까지 경영하고 있고요. 회사는 자기 자본 비율도 60% 이상이라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이 회사가 지금 잘 나가느냐 보다 내가 앞으로 5년이나 10년을 쌓아도 될 기반인가가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초기 자본이 작다고 작은 사업도 아니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요. 초기 자본이 작다고 작게 벌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사업은 규모를 키우려면 그만큼 자본도 많이 필요합니다. 매장을 하나 더 내려면 돈이 들고, 직원을 더 고용하려면 인건비가 늘고, 또 재고를 늘리거나 공장을 확장하려면 또 자본이 필요하죠.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 그 확장 인프라의 상당 부분을 기업이 이미 구축해 놓은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사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초기 자본을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는 것이지 사업 자체의 확장 가능성까지 작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작은 사업이 아니라 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할 자본이 상대적으로 작은 사업입니다. 물론 초기 비용이 낮다고 해서 누구나 큰 수익을 얻는다는 뜻도 아니고요. 수익은 보장되지 않고 또 사업자의 활동과 고객 기반, 조직의 성장, 그리고 얼마나
목적으로 사업을 구축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가 만드는 것, 또 사업자가 만드는 것. 그래서 더더욱 중요하게 사업자의 역할이에요. 회사가 제품을 만들고 물류를 보내고 전산을 구축하고 보상 체계를 운영하고 글로벌 인프라를 제공한다면 우리는 그 인프라 위에서 고객을 만들고요. 사람과 연결이 돼야 하고 또 파트너를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혼자 열심히 해야만 돌아가는 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배우고 또 반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에요. 그걸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아볼 때 돈이 얼마 안 드니까 한번 해볼까? 이렇게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초기 비용이 적으니까 별거 아닌 사업이겠지 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초기 자본에 대한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낮추면서 이미 구축된 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내 시간과 노력으로 사업의 크기를 키워갈 수 있는 구조, 그게 이 사업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검토가 끝났다면 이제 구축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남는 질문은 하나예요. 어느 기업의 인프라 위에서 내 시간과 노력을 쌓을 것인가. 그래서 회사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가 장기간 함께할 만한 기업이라고 판단을 했다면 그때부터 계속 옆 회사를 보면서 보상 플랜 몇 퍼센트 차이만 비교할 게 아니라 이제 내 사업을 구축을 해야죠. 회사는 검토하는 것이고 회사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또 그 인프라를 자산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결국 사업자의 몫입니다. 좋은 회사에 가입했다고 좋은 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기업의 인프라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위에서 사람과 또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할 줄 안다면 적은 초기 자본으로도 시작했다는 것이 내가 만들 수 있는 사업의 크기까지 작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사 자료를 볼 때 숫자를 단순히 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40억 달러가 하나 약 5조 4천억이거든요. 하루 평균 약 148억 원 규모의 소매 판매이고요. 32년 연속 성장, 자기 자본 비율 60% 이상. 이걸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이 숫자가 내가 앞으로 구축할 사업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사업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는 이미 운동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제 그 운동장에서 어떤 사업을 만들 것인지는 우리의 몫입니다.